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교재 222쪽 위생서부터 할 겁니다. 이제 우리 오늘 나갈 길이 굉장히 바쁜데, 일단 우리가 이제 아주 입문 과정이니까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실 뭐 목표가 뭐예요, 사실은? 목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우리 처음 오셨잖아, 그죠? 목표가 뭐죠? 자격증 따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격증을 따는 거야.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건데, 이 중에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패스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점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점수. 그럼 점수를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오지선다 중에 그 내용을 이해를 해서 답안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항상 관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시설개론을 공부하는 그 목적은 자격증을 따기 위한 문제의 답을 맞히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택가이사 시설개론 기출문제를 딱 보면 답답해요. 왜?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럼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암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암기를 한다는 건 한정돼 있어요. 왜? 사실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이해하려고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라도 그게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익숙하게 만들면 우리가 완벽 이해라는 건 드물고요. 어느 정도 반속이라고 해서 이해 정도만 해도 그게 이런 말인가 보다라고 느낌만 알아도 맞힐 수가 있어요. 맞힐 수가. 그리고 첫 번째는 이해 문제. 두 번째는 이렇게 이해를 충분히 하고 나면 나중에 뭐가 남느냐면 이해는 다 했는데 요거 치수와 같은 거를 암기를 할 때 얘가 암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 두 가지 관점이에요.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와 암기하는 문제.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통 입문과정은 뭘 요구할까? 그냥 내용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가 아니라 입문과정은 뭐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급설비라는 게 나와요. 그럼 최소한 여러분이 급설비라는 거를 딱 접했을 때 뭘 생각하면 되냐면 화장실에 가서 찬물이 나온다. 그럼 이 설비가 뭐란 얘기예요? 급수 설비라는 걸 아시면 돼요. 물을 공급하는 설비구나. 그럼 이 물을 공급하는 설비는 어쨌든 저기 어쨌든 물을 모아서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럼 현재 이 물을 모아서 준다고 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지하수의 급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려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가깝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인문책이라니까 쉬운 책인 줄 알고요. 이거를 다 본인 스스로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을 버리고 나면 굉장히 편안해져요. 왜? 입문과정은 이런 게 있는 거라는 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입문과정을 충분히 마치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일단 두 번째, 물의 경도라고 나와요. 이 물의 경도란 뭐냐면 우리가 물의 경도, 물 속에 녹아있는 이 광물질의 양들이 있어요. 광물질의 양. 광물질의 양들이 있는데 이 광물질의 양을 보면 일정량 정도는 적당히 마실 수 있는 물인데 이 광물질의 양이 아예 없는 이런 물들은 보통 우리가 마시진 않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광물질의 양이 너무 많은 양은 있을까? 있겠지.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을 딱 보는 거예요. 뭘 마셔야 될까요? 물의 경도 1번부터 4번 중에 3번이죠. 뭐라고 나와? 적수. 내가 물을 먹기 적합한 거예요. 90에서 110ppm 물이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 있죠. 아침에 물 드시고 줬죠. 찬물 드셨어요? 뜨뜻한 물 드셨어요? 보통 찬물 드시죠? 찬물 드시는데 찬물을 완전히 끓이는 거예요. 완전히. 증류주처럼. 그런 물 마셔야 안 마셔요? 그런 물 마십니까? 안 마시잖아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보통 먹는 물의 양은 광물질이 적당한 거니까 이게 적수다. 근데 광물질을 너무 없애려고 막 끓이면 어떻게 돼? 끓이면 증류수나 멸균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물은 안 마시겠죠? 특별한 경우에 쓰겠죠? 근데 보면 연수나 경수라는 게 있어요. 연수나 경수. 그럼 연수는 뭐냐면 광물질의 양이 좀 줄어들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세탁비 보일러 연수라고 하고요. 경수는 광물질이 너무 많은 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광물질이 많으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 보일러예요, 보일러.
뭐 하는 기계죠? 물을 끓이는 기계죠. 보일러, 물 끓이는 기계입니다. 그럼 물을 끓이게 되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광물질이 많다 보니까 물을 끓이면 물때가 나와요. 물에서 때가 나와. 뭐냐면 광물질을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이 물질은 끓이면 온도를 높이면 물때라는 게 나와. 그 물때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끔 동맥경화라고 알죠? 핏줄이 막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보일러는 그 뜨거운 물을 다 배관으로 올려줘야겠죠? 근데 이 보일러 용수에 경수를 쓰면 물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때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배관이 가다가 막히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일단 다른 거 몰라도 우리가 먹는 물은 뭐라고요? 적수. 근데 광물질이 많으면 뭐라고요? 경수. 그럼 경수는 보일러 용수나 세탁 용수를 쓰라는 얘기야, 쓰지 말라는 얘기야, 쓰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pH 값은 수소이온 농도라고 하는데 이 수소이온 농도가 물속에 녹아있는 정도를 우리가 뭐 숫자로 표현을 해요. 숫자로 표현하는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수소이온 농도를 표시하는 그 값들을 보면 7이 중성이래. 7이 7. 근데 7보다 크면 우리 알칼리성 7보다 작으면 산성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수소이온 농도 자 보세요. 자, 7이 뭐라고요? 중성. 얘보다 크면 알칼리. 얘보다 작으면 산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 뭐 우리가 비누 같은 경우도 뭐 알칼리 비누 이런 얘기 하죠. 왜냐면 산성 비누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산성은 막 셀을 막 녹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알칼리성과 산성에 대한 느낌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먹는 물은 뭐냐? 5.8에 8.5 정도예요. 요게 요 숫자가 5.8에서 이 8.5 사이에 우리가 먹는 물이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그 수소이온 농도를 우리가 지수로 표현한 값을 보면 먹는 물만 기억하면 돼. 얼마라고요? 5.8에 8.5 사이를 먹는다. 뭐에 가까운 거? 7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7이 중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물은 사실 어떤 물이에요? 중성에 가까운 물이에요. 중성에. 근데 중성에 가까운 물인데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먹는 물 기준을 5.8에 8.5 사이에서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23쪽에 보시면 이 급수 소비 계획이라고 나와요. 이 급수 소비 계획은요, 1번부터 쭉 그 7번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 배관구배라는 게 나오죠. 배관구배. 급수 배관구배는 250분의 이상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 배관구배라는 게 뭘까요? 지난번에 우리, 경사라는 걸 공부했었죠. 구배라는 걸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자, 그러면, 자, 250분의 1이라는 얘기 뭐냐? 이렇게. 250을 달려가서 1을 하면, 요렇게 맞추면 요게 9배예요. 우리 집 여사님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었죠? 9배 몇 번 질문했죠, 저한테? 지금 이해하세요? 지금도 몰라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제 아주 심플하게.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야, 이거 굉장히 공부하기 힘들겠구나. 그런데 무슨 생각하냐면, 그런 분들도요, 합격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 열심히 하니까. 합격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합격하는 분만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만이 합격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제가 물 있죠, 물을 이렇게 물컵에다가 가만 내비둬요.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수평이에요? 경사가 진 거예요? 수평이죠? 수평인데 여기다가 손을 하나 이게 몇 센치다? 얘가 만약 10cm라고 칠게요. 10cm인데 내가 1cm, 요 높이를 1cm 잡아주고 요렇게 손을 하나 그럼 얘가 뭐가 돼요? 기울기가 기울인 거죠? 이 기울기를 뭘로 표현할까? 10 갈 때 1 같죠? 10분의 1로 표시를 해요. 자, 근데 내가 만약 10인데 얘가 10cm, 1cm죠? 얘가 100cm라 치자. 100cm야, 100cm. 100cm인데 1cm만 이렇게 올렸어.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하면 이 9배를 뭐라 그래요? 예? 100분의 1. 이게 9배예요. 예, 그쵸?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데요. 다음 달 가서 또 이 설명하면 몰라요. 라고.
그럼 이게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하냐? 그러면, 자, 보세요. 파이프가 있대, 파이프가. 여기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파이프에 물을 지금 물컵처럼 요렇게 놔요. 자, 똑같아요. 이 물컵, 이 물의 수평과 똑같은 파이프를 놨어요.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울여야 되죠? 이 기울인 걸 얼마로 할 거냐 그랬더니 250 갈 때 인만큼 가는 것처럼 해라. 이런 뜻이에요. 됐죠? 예. 예, 이렇게 해도요, 기본서 시간에 또 안 배웠다고 하실 수 있으니까, 다 여러분들 지금, 증명이 돼야 돼. 이런 얘기가 1번이야, 1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공기배울 밸브가 있어요. 공기배울 밸브 찾아보세요. 보이세요? 보이죠? 그림에 찾아보세요. 공기배울 밸브. 그림에 보이세요? 예, 이건 뭐냐면, 이렇게 배관에, 여기 물이 이렇게 가득 차다 보니까 여기에 공기가 차는 거야. 공기가 가볍죠, 물보다.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를 좀 빼주라는 얘기죠. 공기를. 이 공기 빼 밸브가 그거예요. 왜냐면 공기가 많으면 배관에 물이 잘 안 흘러가요. 공기가 많으면. 그래서 공기를 빼는 밸브다 보시면 되고요. 3번에 지수 밸브라고 나와요. 지수 밸브는 국부적 단수 밑줄. 자, 우리 저기 처음 오신 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금 거주를 공동주택입니까? 단독 유역입니까? 네? 공동주택? 네, 공동주택이면 자, 이 공동주택이 몇 호예요, 집이? 본인 집이 몇 호냐고요? 302호? 302호. 건너편이 301호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마주보고 있죠? 네, 마주보고 있어. 그럼 여기 그 302호 집 가다 보면 이렇게 약간 그 통 하나 봤어요? 담배값보다 좀 더 큰 이 뚜껑. 네,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거 혹시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그렇구나. 혹시나 이거 여러분들 집에 갈 때 아파트나 뭐 공동체 사시는 분이 보면 여러분 대문, 철문 있죠? 철문 좌측이나 우측에 이렇게 뚜껑 있는 거 혹시 보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네, 문이 있으면 좌측이나 우측에 보셨어요? 안 보신 분 손 들어봐요. 그럼 안 보신 분 공동주택 쪽이에요? 아, 그렇구나. 다음 주까지 알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 우리 그 여사님만 못 봤어. 딴 분들 다 보시고, 그죠? 그게 뭐냐면, 남의 집 그러니까 좌측이나 우측 가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있어야 되느냐? 자, 만약, 보세요. 물 배관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물 배관이 쫙 내려와서 물이 요 집에 주고, 요 집에 주게 돼 있어요. 실제로. 301호도 주고 302호도 주는데 301호집이 뭐라 그래? 우리 집 수도공사 한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옥상에 있는 메인 밸브를 잠궈달래. 옥상에 있는 거. 잠궜어. 그러면 301호도 물이 안 나오지만 302호도 물이 안 나오고 401호, 400 물이 안 나오겠죠.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공사를 하는 집만 물을 끌 수 있도록 밸브를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지수 밸브.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지혈하면 뭐가 돼요? 피를 멈추는 거죠. 지수하면 물을 멈추는 거. 그럼 이 밸브를 못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밸브는 못 볼 수 있어. 하지만 이 뚜껑은 봐야 되거든. 그럼 뚜껑이 보통 좌측이나 우측에 있어야 돼. 없으면 그것도 이런 경우 있어요. 요런데 이렇게 여기 설비배관 이렇게 뭉쳐놓은 요 덕트나 샤프트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거라고 생각 못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돼. 왜? 그래야지만 물을 끌 수 있거든. 다음 주까지 꼭 알아오세요. 예. 그렇죠? 예, 알아오세요. 자, 그 다음에 혹시나 또 못 찾았다고 못 나오지 마시고요. 남의 집 사진이라도 그럼 제가 붙여줄게요. 우리 집 사진이라도 붙여줄 테니까 확인하세요. 자, 이게 지슬레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냐면 이 배관 슬리브라고 그래요. 배관 슬리브. 이 배관 슬리브는 뭐냐? 자, 우리가 이게 바닥이나 이 벽이 있는데요.
이 바닥이야, 바닥. 바닥에 이렇게 섭입 파이프가 이렇게 꽂혀야 돼. 그럼 위에서 보면, 위에서 이렇게 바닥을 보면, 바닥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다 못 그리니까. 이 파이프가 이렇게 파이프가 꽂혀야 되겠죠. 바닥에. 이 바닥에 꽂는 거야, 이렇게. 아래 위로. 야, 이거 상상이 안 가세요? 상상이 안 가? 할 수 없지. 자, 할 수 없다. 자, 이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인데 여기 아래층이고 위층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안 쪄진다. 오늘 종이 좋아져. 이렇게 파이프를 꽂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상상이 가세요? 파이프를 꽂아야 되는데 이 파이프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어떻게 될까요? 콘크리트 타설하면 여기다가 이 콘크리트 슬라브잖아, 이게. 바닥판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파이프랑 바닥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파이프를 이렇게 꽂았는데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야 돼, 콘크리트를. 왜 이런 게 필요할까? 아랫집, 윗집 다 연결돼 있어요, 파이프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나중에 이 콘크리트는 몇 년 가요? 한 70년 갈 수 있어, 80년이나. 근데 얘는 한 2, 30년 정도 가면 녹이 슬어요. 녹이. 응? 녹이. 그래서 40년 만에 드디어 어떻게 됐어? 교체를 해야 돼.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왜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얘보다 큰 파이프를 하나 같이 묻어주는 거예요. 얘보다 큰 파이프를. 그럼 빠질 거 아니에요? 가락지 끼듯이. 자, 보세요. 이 파이프 더 큰 파이프를 요렇게 미리 끼고 하면 빠지죠? 이게 바로 슬리브 배관이에요. 슬리브 배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공부 안 해도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24쪽이에요. 224쪽에 보면은 이 고층 건물의 급수 존중이라고 나와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할 게 뭐냐면 224쪽에 우리가 이 급수 조닝은 몰라도 되고요. 네 번째 급수 공급 라인 핵심 개통도라고 있죠. 이 고가 탱크 방식인데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5번 되게 4번 중요한 거예요. 224쪽에. 자, 보세요. 우리가 요건 좀 설명 자세히 드릴 겁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일단 급설비, 일단 유용을 공부하기 전에 고가 탱크 방식. 이 고가 탱크 방식의 물의 공급 방법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중규모 건축물 대부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시상수도 본관에서 물을 줘요. 우리 아리수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응? 서울에서 주는 물이에요, 아리수. 이 물 본관에 있으면 이 물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파이프를 연결해요. 양수기가 있고요. 이렇게. 이 저수조가 있어요. 저수조. 물을 모으는 장치예요. 응? 여기다 볼탭 같은 거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볼탭. 여러분 이 볼탭 어디서 봤어요? 대변기에 봤죠? 이 볼탭의 역할이 뭐예요? 물이 떨어지면 급수하고, 물이 차면 닫아주는 거죠? 여러분 그 대변기 그 통에 있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혹시나 볼탭을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면 그런 분은 사실 많지가 않은데, 대변기 그 씻어내는 데 있죠? 거기 보면 똑같이 생긴 게 있을 겁니다. 우리 화장실은 좀 뭔가 기억이 안 나네? 우리 화장실은 아마 이런 그 탱크 방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집엔 다 탱크 방식을 집에서 보세요, 집에서. 집에서. 이렇게 볼탭이라는 게 있어요. 볼탭.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꼭 보고 오셔야 돼요. 왜? 이것도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싶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집에 가서 물 한번 내렸다가 올렸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구나. 왜? 실제로 여러분이 해보면 더 빠르거든. 자, 그 다음에 물을 쫙 모아서 이렇게 쫙 올려줘야 돼요. 올려주니까 뭐가 필요해요, 여기? 이 펌프가 필요해요, 펌프가. 펌프를 어디로 올려면 고가까지 올려요, 이렇게.
고가 탱크까지 올립니다. 이 고가 탱크예요. 고가 탱크 수조가 있는 거야, 수조가. 펌프로 물을 올려서 고가 탱크까지 주고, 고가 탱크 물이 다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밸브가 있겠죠? 쫙 내려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각 집으로 물을 주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주게 되는데 여기도 밸브가 있겠죠? 아까 이런 밸브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수 밸브. 이 지수 밸브라는 것은 우리가 국부적으로 물을 끄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잖아요. 응? 지수 밸브. 이게 고가 탱크 방식이에요. 자, 얘는 탱크가 몇 개 필요해요? 건물에. 탱크가 2개 필요해요. 2개. 이 고가 탱크 방식의 특징이 뭐냐? 라고 하면, 자, 보세요. 자, 이 수도 본관의 물이 끊긴 걸 뭐라고 할까, 우리는? 단수라고 하죠? 단수. 단수가 됐어. 근데 고가 탱크가 크면 어떻게 될까? 단수가 돼도 쓸 수가 있죠?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고가 탱크 물이 있으면. 자, 이 펌프는 뭘 써야 돼요? 전기장치 필요하죠? 자, 전기장치. 왜 펌프를 전기로 해야지 뭘로 하겠어요? 손으로 돌릴까? 아니잖아. 전기 공급해야 돼. 정전이 됐어요. 정전. 정전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정전. 예? 없잖아.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여기 물이 남아있다 그러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아마 정전이나 단수가 좀 됐어요. 우리 선생님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보면 정전 단수 많았죠? 그렇죠. 많이 됐죠. 저 때도 그랬어요. 저 때도 막 방송 나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정전됐다, 아니면 단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고, 집에 있는 그 통은 다 가져와서 물을 담가놔야 돼, 막.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아주 어렸을 때지, 사실은. 근데 지금 그런 데 있었어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요즘 최근 몇 년간 제가 정전된 경우 거의 못 느꼈어요. 정전돼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데 못 느꼈죠. 그죠?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정전이나 단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 건축주들이요, 빌딩 세운다 그러면 고가 탱크 크게 만들려고 그래. 왜 크게 만들려고 그러냐면, 음식 장사 같은 거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무실 직원도 있건 하지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물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나면 음식 못 하겠지. 그 음식 할 수 있는 물을 겨우 우리가 만들어 놨대. 근데 문제는 뭐야? 똥 오줌 싸면 건물에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는 거예요. 한 일주일만 되면. 그렇게 아니겠어요? 그럼 건축주 무슨 생각을 해? 이 사람도 임대받고 하려고 그러면 일단 그 관리를 해야겠지. 그 중에 뭘 생각하냐면, 고가 탱크 크게 만들어 놓고 광고하는 거야. 부동산 하신 분도 얘기하는 거. 우리 건물은 고가 탱크 커가지고요, 한 2, 3일 정도 끄떡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음식 장사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선적으로 임대하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옛날에 고가 탱크가 컸던 거예요. 옛날에. 요즘엔 크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엔 정전 단수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가 탱크를 딱 만들어 놨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가 탱크 물이 그대로 있겠냐고요. 그대로. 고가 탱크 안에, 고가 탱크 청소해보시면 손들어. 청소해봤다. 청소. 없어요? 저 고가 탱크 청소 엄청 많이 했어요. 고가 탱크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다리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물 다 비워요. 물 다 비워도 물이 끝에 이렇게 약간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자, 다 비워요. 다 비운 다음에 나중에 수중 모터 펌프로 밑에까지 다 긁어내. 긁어낸 다음에, 자, 이렇게 손으로 쫙 만지면요, 여러분 그 머리에 바르는 젤 있죠, 젤. 여러분 머리에 바르는 거 있잖아요, 끈적거리는 거. 그 물때라는 게, 물때 있죠, 물때. 물때가 쫙 손에 이렇게 미끌미끌한 게 잡혀요. 잡히고, 가끔 보면 여기 방충망 했거든요, 방충망. 이 방충망 한 대를요, 방충망 했는데 이제 모기 같은 게 막 파리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맹맹맹 놀다가 못 찾는 거야.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개 힘이 빠지면 그대로 앉으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퉁퉁퉁 불어가지고요, 우리 그 모기가 거의 밥틀만해져요. 불어가지고 몸이. 파리는 더 커요. 콩만해져. 몸이 불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끔 보면요, 여기 보통 이렇게 그 겨울에 얼지 말라고 이렇게 보온 처리하죠. 보온 처리하면요, 조그만 쥐 있죠. 콩쥐. 쥐 조그만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 안에 들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똥 오줌 싸고, 그 다음에 지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죽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이 깜짝 놀랐어. 이만한 게 있어가지고. 봤더니 쥐더라고. 나중에 방충망 다시 수리를 했어요. 왜냐면 이 방충망 뜯어버리더라고,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긁어내고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무슨 문제? 오염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지?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물탱크의 무게예요. 무게. 무게를 보면요. 자, 4m고 5m고 얘가 3m라 치자. 물탱크 높이가. 얘는 몇 톤일까요? 응? 우리 여사님 몇 톤 같아요? 몇 톤? 1톤이 되게 큰 거예요. 몇 톤 같아요? 자, 4 곱하기 5는 얼마예요? 4, 5. 20. 20 곱하기 3은 얼마예요? 60이죠? 60톤입니다. 이게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다 치자. 그럼 몇 톤이요? 120톤이 머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옥상에. 자,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무슨 문제? 구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염 문제는 위생 문제고요. 그러면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물탱크 딱 청소하고 난 날 어머니가 꼭 물어보세요. 청소 잘했냐 그래요. 뭐라 그래요?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냥 물 드시면 돼요. 저는 물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청소는 못 먹어요, 진짜로. 그럼 어떻게 해요? 몰래 생수 사다 놓고요. 한 일주일 번대요. 그럼 일주일 정도 지나면요. 까먹어요, 또.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 청소를 바로 한다면 못 먹는다니까요? 물론 여러분 가정마다 다 정수기 있긴 하죠. 고가 탱크 물을 이렇게 정수기 하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게 막 찝찝해서 못 먹겠는 거야. 그 물을.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갑자기 까먹어요. 사람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뭐라 그래?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억과 망각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인간이 살아갈 때. 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망각이. 왜? 그거를 기억하면 진짜 못 먹어야 되는데 까먹거든요. 까먹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가 탱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 잘해야 되고, 구조적 문제 이거 해결하기 어려워. 이거 청소 잘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고가 탱크가 중요한 단점이 있어요. 그럼 장점은 뭐라 그랬어, 아까? 정전이 되거나 단수가 되거나 고가 탱크에 물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또 보세요. 또 우리가 얘는 중력식이라 그래. 뭐라고? 중력식. 지금 물이 아래로 떨어지죠. 하향이잖아. 하향. 중력식. 혹시나 어저께의 중력과 오늘 중력은 다른 것 같으세요? 그럼 아니 1시간 전의 중력과 지금 중력은 달라요? 아니죠. 중력은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압력이 일정한 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압력이 일정한 편이다. 그러니까 압력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압력이 균등하게 요구되는 데는 지금도 고가 탱크 방식을 씁니다. 이해되겠죠? 하지만 이 고가 탱크가 싼 방법은 아니에요. 왜 싼 방법이 아닐까? 자,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물을 올리죠. 어디까지 올려야 돼요? 꼭대기까지. 그 꼭대기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리죠. 그럼 자세히 보면 이 저수에 가까운 층도 있겠죠? 있잖아요. 보세요. 아니, 나는 여기 있어, 여기. 바로 여기 있어. 바로 여기 있는데 뭡니까? 내가 이 물을 내려와야 되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해? 여기서 바로 받으면 안 돼? 그거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급수관과 다시 내려가는 급수관이 필요하죠. 배관이 더블로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거고, 고가 탱크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유지 비용이. 그죠?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싼 방법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왜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압력이 일정한 편이고, 정전이나 단수가 되더라도 조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정전 단수가 될 때 사용됐던 방법이 바로 고가 탱크 방식이다. 그러면 소규모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 소규모. 자, 소규모 건물이에요. 자, 상수 본관에 물이 있대. 공간. 그럼 이 물을 바로 끌어올려서 그냥 이렇게. 주택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굳이 뭐 물을 많이 안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나 소규모 건물은요, 수도 직결 방식을 써요. 그 수도 직결 방식 쓰면 장점이 뭐예요? 오염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지. 왜? 물탱크가 없으니까. 안 생기죠. 구조 문제 발생하지 않죠. 아주 깨끗하죠? 아주 깨끗해. 다만 얘는 단점이 뭡니까? 단수가 되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쓸 수가 없죠, 단수가 되면. 정전은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죠. 왜? 펌프가 아니라 그냥 상수 본관의 압력이 세요. 여러분, 상수 본관 물이 압력이 세기 때문에 웬만큼은 다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상수 본관의 물을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겠다. 이게 바로 수도 직결 방식, 가장 깨끗한 방식.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고가 탱크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최근에 어떻게 할까?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최근에 어떻게 하냐면 상수 본관이 물을 이렇게 받아요. 저수 받은 다음에 이 물을 이렇게 펌프를 달아줘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펌프를 달아요. 2배 정도 병렬로 펌프를 달아서 이렇게 저는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가 펌프로 직송하는 방식이었어요. 펌프로 직송하는 방식을 우리는 부스터 방식이라고 그래요. 부스터. 응? 펌프 직송 방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스터 방식이라고 그래요. 부스터. 그럼 얘는 장점이 뭐예요? 고가 탱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고가 탱크 없으니까 위생 문제나 구조 문제는 해소할 수 있었죠. 응? 그래서 이 펌프를 병렬로 보통 연결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 물을 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펌프로 물을 올려줘요. 내가 물을 쓴다 그러면 펌프로 물을 올려주고 이 거리가 너무 멀면 이렇게 펌프 하나 더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펌프 직송 방식입니다. 부스터 방식이라 합니다. 그럼 우리 교재에 어디 나와 있는 얘기냐면 교과서 226쪽 보세요. 수도 직결 방식 이거죠. 요거 그 수도 직결 방식은 대규모에 사용하는 거예요? 소규모 사용하는 거예요? 소규모. 그렇죠? 쓸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입문이니까. 자, 고가 탱크 방식 좋죠? 교재 보이잖아요? 고가 탱크 방식은 그러면 결국은 자, 위생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구조 문제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한다. 이쁘다 이쁘지 않다 고가 탱크가. 그렇죠. 안 이쁘다. 맞아요. 미관이 별로 안 좋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쓰지 마시고 내용만 알면 돼. 근데 부스터 방식 있죠 교재 227쪽에. 그럼 부스터 방식이 뭐라고요? 펌프 직송이다. 뭐라고요? 펌프 직송. 그 펌프 직송하면 느낌이 훨씬 좋죠. 부스터 하면 느낌이 별로 안 좋잖아요. 펌프 직송은 몰래게 바로 저수조에서 물을 올려주는 방식 펌프로. 그러니까 펌프 직송 방식 옆에다 몰았으면 돼. 고가 탱크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다. 그래서 항상 고가 탱크 없으니까 얘는 장점이 뭐예요? 고가 탱크로 인한 오염 문제, 고가 탱크로 인한 구조 문제, 고가 탱크로 인한 미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굳이 어렵게 외우거나 쓸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 알면 되는 거야. 부스터 펌프가 뭐다? 직송 방식만 알면 해결되는 문제, 해결되는 거.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급수열비에서 공부할 건 다 끝났어요. 그럼 배수열비가 나와. 이 배수열비가 나오는데 이 배수설비에 꼭 필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주먹. 자, 우리가 수도꼭지에 물을 이렇게 틀었어요. 이게 급수예요. 그 물을 이렇게 버려야 돼. 여기 걸레를 빨았어요. 걸레를. 물을 버려야 돼. 물을 버리는 이 설비가.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는 깨끗한 물이죠. 깨끗한 물을 우리 상수라고 그래. 그럼 이 더러운 물이죠. 상수의 반대가 뭐예요? 하수의 하수. 이 더러운 물은 버려야겠죠. 이 버리는 설비 뭐라고 했을까, 얘를? 배수 설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수라고 했으니까 이 물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디로 갈까요? 건물 밖에 있는 시하수관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을 닦은 그 물이 나중에 어디로 간다? 끝에는 시하수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자, 이 급수가 어디 연결된 거야? 아까는 시상수도 본관의 물이 올라온 거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쨌든 올라왔잖아요. 지금까지요. 여러분이 고가 탱크를 하든 수도 직결 방식을 하든 또는 직송 방식을 하든 시상수 본관의 물이 올라온 거죠. 이 올라온 물은 공급을 하니까 급수고 깨끗한 물이니까 상수인데 이 여러분이 더러운 물을 쓰는 순간 이 물은 뭐가 돼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니까 배수고 얘는 어디 가야 돼? 나중에 시하수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시하수관에 뭐가 있을까요? 벌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이 있겠죠? 제가 안 봐서 모르는데 많이 있겠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 같은데. 그럼 하수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연결됐는데 잘 보세요. 얘를 연결해주면 어떻게 될까? 시하수관에 벌레가 뭐라 그래요? 기회다라고 해서 올라오는 거야.
쫙 올라와서 어디까지? 여러분 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을 차단해야 돼. 얘들 차단하면 어떻게 내려가요, 물이? 못 내려갈 거 아니에요. 차단을 하면 당연히 물이 못 내려가지. 그럼 뭐가 필요해요? 특별히 얘들이 물은 내려가지만 벌레 같은 게 못 들어오도록 뭔가 막기 막아야겠죠. 그죠? 그쵸? 분명히 그런 고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왜? 여기 내비두면 여기 시야수간의 벌레나 냄새가 어디로? 여러분 실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더니, 자, 보세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세면기 잘 보세요. 오늘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물을 버리는 순간 물들이 요런 것 때문에 여기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 있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물을 버리면 고여 있는 만큼 내비두고 계속 물이 빠지겠지요. 상상해 가세요? 자 보세요. 물을 버리면 요만큼은 남아있지만 계속 물이 빠질 거 아니에요. 넘치고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빠져나가니까 여기 벌레가 들어왔다 치더라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잠수를 해야 돼, 잠수를. 그럼 잠수를 하려고 딱 했더니 어떻게 너무 깊죠? 깊으면 어떻게 돼? 숨 못 쉬겠으니까 다시 나와서 어떻게 합니다? 냄새가 딱 들어올래도 뭐가 돼? 여기 공기와 연결 안 되고 물이 있으니까 못 침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는 고인물이죠. 고인물. 뭐라고? 고인물. 이거를 그냥 한자로 봉수라고 했던 거예요. 봉수. 그럼 봉수를 담기 위한 뭔가의 구조가 필요하겠죠? 이 구조. 이걸 트랩이라 했던 거예요. 트랩. 그래서 트랩이 필요했던 거구나. 어때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트랩. 그러면, 이 트랩의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봉수를 유지함으로써, 어떤 역할? 벌레 침투를 방지하고, 악취 유입을 방지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트랩의 중요한 역할이죠. 뭘 유지함으로써? 봉수를 유지함으로써. 이거구나. 봉수를 유지함으로써. 그러니까 트랩과 봉수를 항상 같이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돼. 그런데 요런 트랩 있죠. 트랩에 종류가 있어,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트랩의 종류는 이렇게 보면 종류는 생긴 모습이 생겼어요. 자, 위생기구예요. 위생기구인데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또 위생기구인데 이렇게 있는 게 있고요. 또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밭에 하수관 연결할 때 이렇게 있는 게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바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바닥에 물이 빠지는데 파이프 하나 꽂아놓고 이렇게 벨 모양으로 생긴 거를 올려놓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싱크대에 보면은 플라스틱 통이 이렇게 생겼는데 배수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특수한 그것은 오늘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공부할게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생긴 모습을 잘 보자. 생긴 모습 보면 얘는 이렇게 S자랑 비슷하게 생겼죠. S자. S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거꾸로 집으면 어지럽네. 그죠? S 트랩. 얘는 뭐랑 비슷해? P. 얘는 뭐랑 비슷해? U. 응? 얘는 그냥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땡땡땡 치는 벨 있죠, 벨 트랩. 얘는 마치 우리 악기를 다루는 드럼처럼 생겨서 드럼 트랩. 자, 그러면 요런 거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위생기구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세면기 같은 데 있잖아요. 세면기 오늘 밑에 보고 오세요. 학원에 뭐가 뭘로 만들었는지. 세면기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위생기구에. 얘는 어디 들어가느냐? 시하수관에 접속하는 거니까 얘를 그냥 U트랩인데 얘를 시하수관에 들어간다. 그래서 메인 트랩이라고 그래요. 메인 트랩 또는 가옥에 들어가는 트랩이다. 그래서 가옥 트랩이라 합니다. U트랩을. 용도가 그래요, 용도가. U트랩인데 이 용도는 메인 트랩 또는 가옥 트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벨 트랩이죠. 어디 들어갈까, 얘는? 바닥에 들어가, 바닥. 드럼 트랩은 어디 들어갈까? 주방에. 싱크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름과 유형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 그러면 교재에 S트랩, P트랩, U트랩, 드럼트랩, 벨트랩 나왔죠. 교과서 228쪽 보세요. 228쪽에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죠. 제가 요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요거. 이렇게 트랩의 종류가 있어요. 트랩의 종류가. 트랩의 종류는 외우지 않아도 돼. 이런 게 있구나만 아시라고 그랬죠. 왜? 입문과정에 제가 너무 설명을 많이 해드리려니까 여러분이 어려워해. 차라리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고 기본 소식 시간에 그냥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시고, 우리가 그 교재 230쪽. 230쪽에 보면 이 오수 설비 쪽으로 갈게요. 오수 설비 쪽. 교재 230쪽. 230쪽은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